밤마다 누우면 한참을 뒤척이시나요? 새벽에 한번 깨면 다시 잠이 안 오시나요? 약을 먹어도 아침마다 머리가 무겁고 하루 내내 피곤하시나요? 저는 30년 동안 노년기 숙면과 저녁 식습관을 연구해 온 박사 김하윤입니다. 이런 질문에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지금 여러분 몸속에서는 잠을 방해하는 신호가 계속 쌓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약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생각하시지만 정작 저녁에 드시는 음식이 문제였던 분들을 저는 수없이 봐왔습니다. 특히 잠들기 전에 단 음식을 드시거나 기름진 음식을 늦게 드시는 습관이 있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본인은 소량만 드신다고 생각하시는데 그 작은 양이 밤새 위장을 일하게 만들고 혈당을 오락가락하게 만들면서 깊은 잠을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처음엔 믿기 어려웠습니다. 음식 하나로 이렇게까지 잠이 달라질 수 있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현장에서 수백 분을 직접 관찰하고 식습관을 바꿔드린 결과 약을 끊고도 숙면을 되찾으신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약을 끊고 일주일 만에 숙면을 찾은 80세 어머니들의 공통점을 말씀드릴게요. 이분들이 바꾼 건 단 하나였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과 잠들기 전 음식이었어요. 그것만 바꿨는데 새벽에 안 깨고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도 매일 밤 뒤척이면서 언제쯤 잠들 수 있을까 걱정하시나요? 새벽 3시, 4시에 눈이 떠지면 그냥 일어나야 하나 고민하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 내용이 여러분의 밤을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잠을 방해하는 음식을 피하고 잠을 부르는 음식을 드시기만 하면 됩니다. 약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저녁 식탁만 바꾸면 됩니다. 비슷한 고민 있으셨다면 공유해 주세요. 얼마 전 80세 어머님을 둔 딸분이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셨어요. 어머니가 밤마다 2~3시간씩 뒤척이고 새벽 4시면 자연스럽게 깨버려서 하루 종일 지치고 우울해 하셨다고 하더군요. 약도 오래 드셨지만 효과는 점점 줄었고 몸은 더 피곤해지면서 예민함만 커지는 상황이었죠. 딸분도 걱정이 많으셨어요. 어머니가 낮에 졸다가 넘어지실까봐 불안하고 약을 계속 드시면 몸에 안 좋을 것 같은데 끊으면 더 못 주무실 것 같고 정말 막막하다고 하셨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가 저는 저녁 식사와 잠들기 전 음식 습관을 살펴봤습니다. 알고 보니 어머님은 저녁 시간이 늦고 소화가 어려운 음식들이 많았고 잠들기 전에는 속이 쓰려서 단 음식을 조금씩 드시고 계셨어요. 저녁 8시가 넘어서 식사를 하시고 밤 10시쯤엔 과자나 빵을 조금 드시고 11시에 주무시려고 누우셨는데 잠이 안 오니까 또 일어나서 우유에 초콜릿을 타서 드시곤 하셨대요. 그러면 잠시 졸다가 새벽 3시쯤 눈이 번쩍 떠지고 그 뒤로는 아예 잠이 안 오셨던 겁니다. 이게 매일 반복되니까 낮에도 정신이 멍하고 식욕도 없고 기분도 우울해지셨던 거예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한 변화부터 시작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6시로 당기고 잠들기 1시간 전에 바나나와 따뜻한 우유를 드시도록 했어요. 단 일주일 만에 어머님이 먼저 말하셨습니다. 요즘 새벽까지 안 깨고 푹 잔다고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기분이 다르다고요. 머리도 맑고 몸도 가볍고 낮에 졸음도 안 온다고 하셨습니다. 딸분도 깜짝 놀라셨어요. 약도 줄였는데 오히려 더 잘 주무신다면서요. 이게 바로 음식의 힘입니다. 단 음식과 기름진 음식만 피하고 잠을 부르는 음식을 드셨을 뿐인데 30년 넘게 고생하던 불면증이 일주일 만에 좋아진 겁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식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이해되실 겁니다. 뒤에 나올 음식 목록을 모르시면 오늘 밤도 또 뒤척이게 될 겁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여러분의 수면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저녁 식사가 왜 잠을 좌우하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트립토판 부족이 잠을 막는다는 사실부터 말씀드릴게요. 트립토판은 몸에서 편안함을 만드는 세로토닌, 그리고 숙면을 만드는 멜라토닌의 재료입니다. 쉽게 말하면 트립토판이 부족하면 잠을 만드는 호르몬 자체가 생성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국내 수면 영양 연구의 자료에는 트립토판 섭취가 부족하면 숙면 호르몬 생성이 크게 줄어든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은 트립토판을 스스로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음식으로 섭취해야 합니다. 70세 정미연님은 트립토판이 많은 달걀과 바나나를 꾸준히 드신 후 밤새 깨지 않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정미연님은 매일 저녁 7시에 계란찜을 드시고 잠들기 1시간 전에 바나나 1개를 드셨는데 일주일 만에 새벽 각성이 절반으로 줄었다고 하셨어요. 잠들기 1시간 전에 트립토판이 풍부한 음식을 소량 드세요. 프라이처럼 기름을 많이 쓰면 밤에 속이 답답해서 잠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부드럽게 익힌 요리가 가장 좋습니다. 최근 밤마다 쉽게 잠들지 못하는 일이 많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저녁 식단에 트립토판이 들어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두 번째로 마그네슘 부족은 몸을 긴장시킨다는 점도 정말 중요합니다. 마그네슘은 긴장한 근육과 신경을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근육이 경직되고 신경이 예민해지면서 잠들기가 어려워집니다. 한국영양학 연구자료에서 마그네슘 섭취가 부족하면 불안감과 다리 경련이 늘어난다고 발표되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마그네슘 흡수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챙겨 드셔야 합니다. 72세 최동식님은 저녁 두부조림을 시작한 뒤 다리 쥐가 사라지면서 잠이 깊어졌습니다. 최동식님은 밤마다 종아리에 쥐가 나서 잠에서 깨는 일이 잦았는데 두부와 호두를 저녁에 드시기 시작하고 일주일 만에 다리 경련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두부, 바나나, 호두처럼 마그네슘이 자연스럽게 들어있는 음식을 저녁에 챙겨보세요. 너무 많이 먹으면 속이 더부룩할 수 있으니 소량만 드세요. 두부는 반모 정도, 호두는 5개에서 6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잠들기 직전에 다리가 당기거나 심장이 두근거린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마그네슘이 부족할 가능성이 큽니다. 세 번째는 혈당 변동이 새벽 각성을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달고 기름진 음식은 혈당을 급하게 올렸다가 다시 떨어뜨려 새벽에 깨게 만듭니다.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면 인슐린이 과하게 분비되면서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고 그때 뇌가 위험 신호를 보내면서 잠에서 깨게 되는 겁니다. 한국노년수면관리센터 연구에서 저녁단 음식 섭취가 새벽 각성과 직접 연관된다는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75세 김영희님은 저녁에 단 간식을 끊자 한 주 만에 새벽 깨는 횟수가 줄었습니다. 김영희님은 저녁 9시쯤 과자나 빵을 드시는 습관이 있으셨는데 그걸 끊고 바나나로 바꾸셨어요. 그랬더니 새벽 3시에 눈이 번쩍 떠지던 증상이 거의 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저녁엔 단 음식, 튀긴 음식, 야식은 피하고 속이 편한 조리법을 선택하세요. 찜이나 조림처럼 부드럽게 익힌 음식이 가장 좋습니다. 식사 시간이 늦어지면 숙면을 방해합니다. 가능하면 저녁 6시 이전에 드세요. 새벽에 눈이 번쩍 떠져서 다시 잠들기 어려운 경험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저녁에 단 음식을 드시고 계신 건 아닌지 확인해 보세요. 네 번째는 늦은 저녁은 위장을 계속 일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위장이 계속 일하면 몸은 잠들 준비를 하지 못합니다. 우리 몸은 소화에 엄청난 에너지를 씁니다. 저녁을 늦게 드시면 잠들 시간이 되어도 위장은 여전히 음식을 소화하느라 바쁘고 그러면 몸은 휴식 모드로 전환되지 못합니다. 한국소화건강연구소에서는 저녁을 늦게 먹을수록 수면 깊이가 낮아진다고 발표했습니다. 69세 장인수님은 저녁을 6시로 당긴 뒤 잠드는 시간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장인수님은 저녁을 8시 넘어서 드시곤 하셨는데 그걸 6시로 당기고 간단하게 드셨더니 10시에 누우면 바로 잠이 들기 시작하셨다고 해요. 저녁은 잠들기 3시간 전에 부드럽게 익힌 음식으로 드세요. 고기, 튀김, 매운 음식은 위를 오래 자극합니다. 특히 고기는 소화 시간이 길어서 밤새 위장이 일하게 만듭니다. 저녁 시간이 자꾸 늦어지지 않으시나요? 그렇다면 오늘부터라도 6시 식사를 목표로 해보세요. 다섯 번째는 식습관은 뇌의 생체 리듬을 결정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녁 음식의 종류와 시간은 뇌가 잠드는 시점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우리 몸은 일정한 리듬을 좋아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저녁을 먹고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면 뇌가 그 리듬을 학습해서 자동으로 잠들 준비를 시작합니다. 국내 생체리듬 연구팀 분석에서 일정한 저녁 루틴이 수면 호르몬 분비를 안정시킨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80세 박순자님은 6시 식사 8시 수면 음식 루틴 후 한 달 만에 새벽 각성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박순자님은 매일 저녁 6시에 식사를 하시고 8시에 바나나와 따뜻한 우유를 드시고 9시에 주무시는 루틴을 한 달간 지키셨는데 새벽에 깨는 일이 거의 없어졌다고 하셨어요. 6시 식사, 8시 수면 음식, 9시 취침이라는 일정한 리듬을 만들어 보세요. 불빛과 화면 자극은 루틴을 방해합니다. 저녁 8시 이후엔 스마트폰과 텔레비전을 끄는 게 좋습니다. 요즘 잠들기 전 스마트폰을 오래 보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8시 이후엔 스마트폰을 내려놓으세요. 이제는 실제로 어떤 음식들이 숙면을 돕는지 확장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달걀부터 말씀드릴게요. 트립토판과 비타민 B군이 풍부합니다. 트립토판은 잠을 만드는 호르몬의 재료이고 비타민 B군은 신경 안정에 도움을 줍니다. 프라이보다 계란찜이나 삶은 달걀이 좋습니다. 기름이 많으면 소화에 부담이 가서 밤에 속이 불편할 수 있거든요. 잠들기 1시간에서 2시간 전에 부드럽게 익힌 계란찜 한 그릇을 드셔보세요. 계란 2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최근 저녁에 계란 요리를 드셔본 적 있으신가요? 없으시다면 오늘 저녁부터 시작해 보세요. 두 번째는 고등어입니다. 오메가3와 비타민 D가 깊은 수면을 돕습니다. 오메가3는 뇌 기능을 안정시키고 비타민 D는 수면 호르몬 분비를 조절합니다. 너무 짜게 구우면 밤에 목이 말라 깰 수 있습니다. 소금을 최소한으로 사용하고 6시 이전에 드세요. 소금 적은 고등어 구이를 저녁 일찍 드시면 밤에 목마를 일도 없고 숙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겨울에 잠을 더 못 주무시는 편인가요? 그렇다면 비타민 D가 부족할 수 있으니 고등어를 자주 드세요. 세 번째는 호박입니다. 혈압 안정과 세로토닌 생성에 도움이 됩니다. 호박에는 칼륨이 풍부해서 혈압을 안정시키고 트립토판도 들어있어서 편안한 잠을 돕습니다. 설탕이나 꿀을 많이 넣으면 혈당이 요동칩니다. 단맛을 내고 싶으시면 호박 자체의 단맛만으로 충분합니다. 전자레인지에 5분만 돌리면 단호박찜이 완성됩니다. 간단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어요. 저녁만 되면 머리가 무겁거나 심장이 두근거릴 때 있나요? 그렇다면 혈압이 불안정할 수 있으니 호박을 드셔보세요. 네 번째는 두부입니다. 식물성 단백질과 마그네슘이 풍부합니다. 두부는 소화도 잘 되고 마그네슘도 많아서 근육 이완에 좋습니다. 맵게 양념하면 잠을 방해합니다. 순한 순두부나 간장 조림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밤에 다리가 자주 당기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마그네슘 부족일 수 있으니 두부를 저녁에 드세요. 다섯 번째는 바나나입니다. 트립토판, 칼륨, 마그네슘이 모두 들어있습니다. 바나나 하나면 잠에 필요한 영양소를 거의 다 섭취할 수 있습니다. 덜 익은 바나나는 소화가 어렵습니다. 노랗게 잘 익은 바나나를 선택하세요. 잠들기 1시간 전 바나나 1개를 천천히 드세요. 걱정이 많아지면 잠이 더 안 오지 않으시나요? 바나나의 마그네슘과 트립토판이 불안을 줄여줍니다. 여섯 번째는 호두입니다. 멜라토닌이 자연적으로 들어있습니다. 호두는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을 직접 함유하고 있는 몇 안 되는 음식입니다. 7개에서 8개 이상은 속이 무거울 수 있습니다. 지방이 많아서 과하게 드시면 소화에 부담이 갑니다. 저녁 후 호두 5개에서 6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이 있으신가요? 호두의 오메가3가 뇌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7번째는 체리입니다. 멜라토닌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체리는 자연 수면제라고 불릴 만큼 멜라토닌 함량이 높습니다. 너무 늦게 먹으면 화장실 때문에 깰 수 있습니다. 잠들기 2시간 전 정도가 적당합니다. 냉동 체리 10개를 요거트에 섞어 드세요. 관절 통증 때문에 잠을 자주 깨지 않으세요? 체리의 항산화 성분이 염증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8번째는 우유입니다. 따뜻하게 데우면 자연스러운 졸림을 유도합니다. 우유의 트립토판과 따뜻한 온도가 함께 작용해서 편안한 졸음을 만듭니다. 너무 뜨거우면 속이 자극될 수 있습니다. 미지근하게 데운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잠들기 1시간 전 따뜻한 우유 1컵을 천천히 마셔보세요. 약 없이도 잠들 수 있었던 날 기억나시나요? 따뜻한 우유 1컵이 그 기억을 되살려 드릴 겁니다. 9번째는 키위입니다. 세로토닌과 비타민 C가 풍부합니다.
키위는 수면의 질을 높이는데 특히 효과적인 과일입니다. 과하게 먹으면 배에 부담이 됩니다. 산도가 높아서 많이 드시면 속이 쓰릴 수 있습니다. 잠들기 2시간 전 키위 2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평소 소음에도 쉽게 깨시는 편인가요? 키위가 수면을 깊게 만들어줍니다. 10번째는 카모마일 차입니다. 천연 진정 성분이 있어 불안 완화에 좋습니다. 카모마일은 예로부터 신경을 안정시키는 약초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너무 늦게 마시면 화장실 때문에 깨게 됩니다. 잠들기 30분에서 60분 전이 적당합니다. 따뜻한 카모마일 차 한 잔을 천천히 마시면서 하루를 정리하세요. 잠들기 전에 걱정이 자꾸 떠올라 괴로우신가요? 카모마일 차가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의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잠이 안 오는 이유는 나이가 아니라 저녁 식사와 잠들기 전 음식이었습니다. 단 음식, 기름진 음식, 늦은 식사 같은 잘못된 습관은 새벽 깨짐과 얕은 잠을 반복하게 만들고 반대로 트립토판, 마그네슘, 멜라토닌이 풍부한 자연식품들만 올바르게 섭취하면 약 없이도 편안하게 잠들 수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잠 때문에 고생하던 분들도 단 일주일 만에 변화가 시작되는 경우를 저는 많이 봤습니다. 저녁 6시 식사, 저녁 8시 수면 음식, 저녁 9시 취침 이 간단한 루틴만 지키셔도 한 달 후엔 완전히 다른 수면을 경험하실 겁니다. 잘못 관리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단 음식과 기름진 음식을 계속 드시고 늦은 시간에 식사를 하시면 만성불면증이 고착됩니다. 밤마다 뒤척이고 새벽에 깨고 아침에 일어나도 피곤하고 낮에 졸음이 쏟아지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기분도 우울해집니다. 더 심해지면 약에 의존하게 되고 약 용량은 점점 늘어나고 부작용은 커지고 건강은 더 나빠집니다. 잠을 못 자면 면역력도 떨어지고 혈압도 오르고 혈당도 불안정해지고 체중도 늘어납니다. 제대로 관리했을 때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밤에 누우면 금방 잠들고 새벽까지 깨지 않고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고 하루 종일 활력이 넘치고 기분도 좋아집니다. 약도 필요 없고 낮에 졸릴 일도 없고 집중력도 좋아지고 기억력도 좋아집니다. 같은 나이, 같은 생활을 하셔도 저녁 식습관 하나만 다르면 이렇게 큰 차이가 납니다. 지금 당장 실천하실 한 가지는 이겁니다. 잠들기 1시간 전에 따뜻한 우유나 바나나 한 개만 드셔보세요. 내일 아침에 컨디션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수면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달걀, 고등어, 호박, 두부, 바나나, 호두, 체리, 우유, 키위, 카모마일 차 이 10가지 음식만 기억하시고 저녁 식단에 하나씩 넣어보세요. 그리고 저녁 6시 식사, 8시 수면 음식, 9시 취침 이 루틴을 한 달만 지켜보세요. 한 달 후엔 약 없이도 푹 주무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30년 동안 현장에서 수백 분을 관찰하면서 확신한 사실입니다. 음식을 바꾸면 잠이 바뀝니다. 잠이 바뀌면 건강이 바뀝니다. 건강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걷기와 햇빛만으로도 숙면을 깊게 만드는 비밀을 이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낮에 햇빛을 얼마나 쬐느냐가 밤 수면의 질을 결정합니다. 걷기 운동을 언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잠드는 시간이 달라집니다. 음식과 함께 운동과 햇빛까지 관리하시면 완벽한 숙면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느 부분이 가장 힘드신가요?